전월세 전환율이 대구가 다른 곳보다 낮아 대구의 월세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실제는 심각한 전세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에서 대를 이어 3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전통기업을 100년 장수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봉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한 국감에서 윤성교 환경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관공서와 상업시설, 터미널 등을 밀집시켜 도시 크기를 줄이는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포항은 부도심이 커지고 있어 부작용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모두 걷히겠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하늘은 맑겠고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나들이 하시기에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하늘이 맑고 쾌청하겠는데요. 한낮에는 가을 햇볕에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올라 대구 22도, 안동 20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대부분 지역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불편한 곳이 많은 상태고요. 현재 안동의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나들이 하기 참 좋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깊어가는 가을 하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인데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대구의 월세 부담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심각한 전세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산정 결과 대구는 지난달 5.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장 높은 경북이나 강원, 충북과 비교하면 3.3%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로 1년치 월세를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전세금 1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전환한다면 전환율이 12%가 됩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다는 뜻이고 낮으면 반대를 뜻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게 나왔으니 대구의 월세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월세는 반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11년 1월과 비교해 5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29%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다는 조사 결과는 심각한 대구의 전세난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주택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전세 대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에서 활용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현재 10%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낮추고 처벌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한국감정원과 대한지적공사, 교통안전공단과 주택관리공단 등 4개 기관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구 혁신도시 한국감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부실 논란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의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열립니다. 정부의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라 경상북도가 기존의 공공비축미 8만 5천 톤을 사들인 데 이어서 시장 격리 미국 4만 2천 톤을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추가로 매입합니다. 매입 방법과 매입 가격, 우선 지급금은 기존의 공공비축미 매입과 동일하며 전량 건조bio 형태로 매입합니다.
경상북도가 대를 이어서 30년 이상 된 전통기업을 100년 장수기업으로 본격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지원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주군 월왕면의 한 장갑 제조업체. 지난 1976년 간의 수공업으로부터 시작해 4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어온 이 업체는 매출액 60억 원이 넘는 견실한 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화재로 공장 2동이 모두 불에 타는 큰 아픔도 겪었습니다. 향토 뿌리 기업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 열심히 꾸준히 잘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 저가 상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지역민과 장애인 고용으로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에서 30년 이상 전통 산업을 영위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전통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업체를 향토 뿌리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경상북도는 육성,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난해 향토 뿌리 기업 27곳, 올해 9곳을 잇따라 지정했습니다. 향토 뿌리 기업 100년 육성을 목표로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 루트 지정 상품화, 경영 안정화 자금 우대 지원, 판로 개척 지원,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또 지방자치의 현장을 지킨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기업을 100년까지 갈 수 있도록 한 100개 정도를 목표로 해서 키울 겁니다. 옛 것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가 사라지는 요즘 수십 년간 지역민과 함께한 향토 뿌리 기업에 대한 재조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유해 화학물질 사고 예방법과 누출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담은 유해 화학물질 안전 가이드북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가이드북은 대구시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소 390여 개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로 다양한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고 시 응급처치 요령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약 10,000부를 만들어 각 소방서 민원실과 시청 민원실 등에 보급하고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 동절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합니다. 폭설과 결빙 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눈 녹이는 장비들을 일찍 준비해 11월 중순부터 설치하고 각종 건설 현장과 상수도 시설물 지변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화재 예방과 산불 예방,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와 난방비 지원 등 생계 안정 지원, 서민 물가 및 연료 공급 안전 대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제 속개된 봉화 석포자련소 환경오염 관련 국정감사에서는 환경부 장관과 자련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봉화 영풍 석포재련소 총책임자 김명수 대표이사가 환경노동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일 환경 관련 시민단체가 석포재련소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한 지 20여일 만입니다. 의원들은 재련소 주변 토양에서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이 기준치 2배 이상 검출된 사실과 최근까지 중금속 폐기물들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든 정황, 또 최악의 근로자 재해율까지 강한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공장 안에서도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죠? 예, 더욱더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욱더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신 거고요.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던 재련소 대표이사는 이딴 추궁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그 안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기적, 장기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앞선 오전 국감에서 의원들은 환경부 장관에게 책임 소재를 추궁하며 재련소 인근 토양과 수질 대기에 대한 정밀 환경조사를 정부 주도로 할 것과 주민들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도 촉구했습니다. 국감장에는 봉화 군민들도 참관인으로 나와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장관이 또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참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영풍은 주민들을 회유하고 일들이 계속 있는 걸로 봐서 사실은 어떤 진정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봉화 석포제이론소 문제가 국회 국감장에서 논의된 건 지난 2002년 이후 이번이 5번째. 그가 묵혀온 문제들이 향후 실효성이 있는 조사와 대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교육청은 2015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공립은 24개 과목에 장애인 21명을 포함한 365명을 뽑고 사립은 15개 학교 법인에서 위탁한 14개 과목 56명을 선발합니다. 1차 시험은 오는 12월 6일, 2차는 내년 1월에 치르고 최종 합격자는 2월에 발표합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경북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받습니다. 우리 복지 시민 여러분, 성명을 내고 대구시 교육청이 분기마다 7,000부 발행하려던 홍보물을 연간 2회 40만 부씩으로 변경해 유권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선거 홍보물이라며 교육감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부수가 늘어나면 예산도 4,700만 원에서 2억여 원으로 늘어났고 대구시 의회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면서 교육감은 40만 부 홍보물 발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선진국들은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도심 본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관공서와 상업시설, 터미널 등을 밀집시키며 도시 크기를 줄이고 있는데 포항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가고 있습니다. 부도심이 계속 커지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포항의 모습입니다. 북구 양덕동과 장성동 등 시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도시 규모는 급격히 커졌습니다. 몇 년 사이에 시청과 교육청 등 관공서들도 줄줄이 시 외곽지로 이전했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포항 역사도 곧 흥해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인구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도시 규모가 커지다 보니 5거리와 6거리 등 원도심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포항 중심 상권의 매출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중심 상권의 매출은 30%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상인들의 실제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분석되어진 결과를 본다면 그 지방의 도시의 도심 공동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의 매출이 몇 년 동안 계속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젊은이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인구도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도시가 이렇게 커지면 원도심은 더욱 쇠퇴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관리 비용, 대중교통 운용 비용 등 도시 관리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행정과 상업, 문화시설을 도시 중심부에 배치해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는 콤팩트 시티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가에는 실버 세대를 위한 아파트를 지어 노인들이 걸어서 병원과 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大きな一つの方向はコンパクトシティを作っていくと。できる限り自動車に頼らなくても暮らすことができるような街を作っていく。 이제 우리도 원도심의 매력은 되살리고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제9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서 대구시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사진전과 거리 캠페인 등을 엽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두류역과 성당못 일대에서 노인학대 지킴이단 발대식, 사진전과 홍보활동, 연극 공연 등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벌입니다. 오후에는 대구 노인보호 전문기관 개소 10주년을 기념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기원하는 풍선 날리기 등 노인학대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식도 갖습니다. 대구 출신의 서양 화가 김영세 씨가 대구 봉산문화회관에서 낯선 풍경을 주제로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김영세 작가는 모레까지 열리는 개인전에서 나무나 집이 있는 통상적인 풍경이 아니라 선과 면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모양의 기하학적인 모양을 표현하면서 관객들이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풍경을 그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남대학교 정보통신학과 학생들이 고속도로 사고를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제3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영남대 학생들이 개발한 앱은 스마트폰에 충격이 감지되면 경고음이 울리고 스마트폰 화면에 신고 버튼이 나타나는데 사고자는 한 번의 클릭으로 사고 정보가 담긴 문자를 119나 한국도로공사 등에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 경고음 발생 후 20초 동안 스마트폰 조작이 없으면 자동으로 관계기관에 문자가 발송되도록 해서 교통사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을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가을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2도, 안동 2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대부분 지역 시야가 불편한 곳이 많고요. 안동의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름 한 점 없이 오늘은 하늘 표정이 굉장히 맑겠고요. 또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과 상주는 한낮 기온 21도가 예상되고 북부 지역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 공기가 매우 쌀쌀한 상태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 23도,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의 등산지에서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우리 지역의 팔공산은 다음 주 화요일쯤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요일에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평년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